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청약방송 달란의 모델하우스입니다. 2017년 8월 2일 현재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이번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수요 억제 대책인데 금융제도, 청약제도, 공급제도, 정비사업 및 오피스텔 등 많은 부분들이 제도상으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네요. 특히 이 방송은 아파트 청약 방송인 만큼 아파트 청약 제도와 금융, 세제 같은 것들이 이번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변경, 강화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번 방송에서는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또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안에 들어가 보시면 볼 수 있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8.2 부동산 대책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아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저는 미리 다운받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제가 살펴본 전반적인 느낌으로는 첫 번째 6.19 대책에 이어 8.2 추가 대책이 나온 것인데 집값 과열 양상의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로 보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강력한 대책이 나온 듯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이제 광풍이 예상되고 많은 혼란이 예상되어지는데 이와 더불어 금융규제까지 그러니까 뭐 LTV라든지 DTI 등 가계부채 및 금융부실에 대한 대책까지 고심하여서 접목시킨 강력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효과가 상당히 지속될 듯합니다. 하지만 집값 과열 양상의 원인이 과연 다주택자의 투기 때문일까요?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정된 정치로 인해서 경기가 이제 살아날 거라는 국민들의 이제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요. 부동산은 이제 심리라고들 하는데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이제 심리적 안정감에 현재 주식도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 서울 지역은 부동산이 이제 엄청 오르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정치를 잘할 거라는 기대감, 뭐 심리적 안정감에 따르는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부동산 과열 양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안정될 거다 또는 잘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너도나도 이제 아파트 청약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 중에는 무주택자도 있고 1주택, 뭐 2주택, 다주택자도 있는데 당연히 조건이 좋은 돈에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도 부동산에 이제 몰리는 것이 이제 당연한데 말이죠. 부동산의 이제 과열 양상의 원인이 다주택자 이제 투자나 투기 부분도 있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 수도라는 이제 서울이라는 경제활동 구역으로 이제 집중되는 점과 맞물려서 문재인 정부의 이제 정치적인 안정감과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이제 심리적 기대감에 따르는 것이 근본적인 이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생각에 비추어 이번 8.2 부동산 대책을 다시 보면 사실 제가 느끼기에 다주택자 이제 투기를 잡기도 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 있을 미국 등 금리 인상 등에 이제 맞추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부실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밑그림 중에 하나인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올해 말에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비책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느끼는 점은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청약해서 이제 당첨되는 것보다 자신의 소득과 자금의 계획이 엄청 중요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나 자금이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지역별로 이제 고강도 대책이 지정되었는데 해당 지역의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이 이제 지정이 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되고 뭐 전매 제한, 뭐 재당첨 제한, 뭐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특히 금융 관련해서 대출 LTV나 DTI 등 여러 가지 강화된 규제가 따릅니다. 청약 제도가 이제 예전처럼 강화되어서 청약하는 것도 강화된 규정을 적용을 받겠지만 더욱더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금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는 지금처럼 소득이 좀 낮아도 중도금 대출받고 잔금 전세금으로 이제 상계 처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서 중도금 대출 60%를 소유권 이전 시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할 때 내 소득이 만약에
DTI 40%나 50%,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는 40%니까 40%에 이제 만약에 못 미친다면 자금이 이제 빵꾸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청약해서 당첨되는 것보다 자신의 소득과 자금 이제 계획이 이제는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파트 청약도 어느 정도의 소득과 자금이 있는 사람만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지역에서 구분된 서울 중심부로의 이제 진입은 더욱더 이제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지역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히려 현금성 자산이 있는 분들만 좋은 입지에 입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가계대출이라든지 부실금융 쪽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서울의 아파트 청약 광풍을 잠재우는데도 효과도 이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강남 재건축 지역은 이제 당분간 조용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지만 간혹 곡소리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분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죠. 단기적으로는 이 충격을 이제 흡수하느라 조용히 상황을 주시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울의 이제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데는 조금 의구심이 이제 조금 저는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책 결정이라든지 발표라든지 어떤 정책을 한 템포 빠르게 열심히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정말 나라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런 심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원인이 돼서 아이러니하게 정치가 이제 안정되고 경기도 살아날 것 같은 심리에 의해 오히려 부동산은 강보합세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부동산은 사람들 심리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들 말하죠. 아무튼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그럼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역 중심으로 청약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파리 부동산 대책이 적용되는 전국 시도,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지역별로 이제 나타낸 그림인데 우선 전국 시도가 있고요. 이 전국 시도 안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좀 더 강화된 투기과열지구가 있고 이 투기과열지구 안에 더욱더 강화된 투기지역이 있는 형태입니다. 보시는 방법은 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서울시 이제 구로구 여기를 보시면 일단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전국 시도에 같이 속해 있으므로 이 세 가지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전국 시도에 해당하는 이제 대책이 적용되는 지역이 서울 구로구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성남 지역을 보시면 성남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또한 전국 시도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이 두 가지 대책에 대해서 해당되는 대책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이 아니므로 이 두 개에 해당되는 대책에는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대책을 적용받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전국 시도의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 대책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 금융 부분에서 보시면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강화라고 나오는데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중도금 대출보증 9억 원 이하분을 1인당 통합 2건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세대당 통합 2건으로 제한을 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세대당 한 건으로 이제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원 중 중도금 대출을 한 건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강화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청약 부분을 보시면 전국 공통적으로 현재 이제 가점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한다고 이제 제한을 둔 것이고요. 이 두 번째, 민연주택 예비 당첨자 선정 시 현재는 추첨제로 뺑뺑이를 돌려서 20% 정도 선정을 예당이라고 그러죠. 20% 정도 이제 선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뺑뺑이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서 이제 우선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공급 부분을 보시면
임대주택을 이제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신혼부부를 위한 이제 공공임대주택과 분양형 공공주택을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형 40에서 60제곱미터 즉 5구 타입 이하로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정책인들 같고요. 정비사업 부분에서 네 번째 이걸 보시면 2018년 1월부터 이제 전국 공통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다시 이제 부활하여 시행한다고 하네요. 올해 안으로 재건축 엄청 분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같은 곳에는 이제 발등이 불 떨어졌겠네요. 정비사업 두 번째를 보시면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이제 상회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공급자, 조합이나 뭐 시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넘어가겠고요. 기타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이제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공급자, 사업자나 뭐 시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이제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도 넘어가시고 세 번째 보시면 지방 민가택지 전매 제한 기간은 이제 광역시에 한해서 그러니까 대구광역시, 뭐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광역시에 전매 제한을 계약 후 6개월로 신규 설정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조금 강화되었죠. 그리고 네 번째,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근거를 마련을 해서 오피스텔도 인터넷으로 이제 청약할 수 있게 제도를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근절 부분을 보시면 뭐 전매라든지 다운 계약서, 뭐 불법행위를 이제 근절하겠다는 것으로 쭉 보시면 될 듯하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파리 부동산 대책이고, 다음으로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부동산 대책을 보시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성남, 하남부터 부산의 부산진까지 해당되는 사항인데 전국 시도 또한 역시 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세제 부분을 일단 보시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배제, 없앤다고 하는데 우선 다주택자 기준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한 세대에 2주택 이상을 이제 다주택자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양도세율은 개정 부분을 보시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 세율의 10%포인트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더 강화를 한다는 것이고요. 2주택자 소유 중에 양도세, 중과세 예외가 있긴 한데 이것은 이제 해당되는 분은 이제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제 부분 두 번째를 보시면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이면 양도세가 이제 비과세, 양도세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이 추가되어서 2년 보유와 2년 거주 그리고 9억 원 이하이어야만 비과세한다라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이 이제 9억 원 이상이라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제 부분의 세 번째를 보시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인데 현재는 세율이 1년 이내 50%고 1년에서 이제 2년 미만 40%고 2년 이상의 경우에는 6에서 40%인데 앞으로는 이제 무조건 세율을 50%로 적용한다는 것이고요. 물론 예외 조항이 있긴 한데 뭐 이것도 역시 이제 추후에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청약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로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청약 조정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 이제 같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 플러스 투기 과열 지구라고 되어 있죠. 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지나고
예치금액 이상이 되어야 무주택과 1주택자만 이제 1순위인데, 앞으로는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예치금액 이상이 되어야 1순위 자격을 준다는 것으로 이제 강화되었죠. 그러니까 예전 방식으로 다시 이제 회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가점제 적용 확대인데, 이것도 역시 청약 조정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 같이 적용되고요. 현재는 무주택 1순위 안에서 가점제를 공급 물량 이제 40% 우선 적용하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8호 타입 이하는, 그러니까 33평 이하인 것은 기존의 40%에서 75%로 이제 상향하였고, 가점제 적용 대상 물량, 공급 물량을, 그리고 8호 타입 초과에서는 원래는 없었는데 0%였는데 30%로 이제 가점제 적용 비율을 이제 상향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무주택 1순위자나 무주택 1순위자의 이제 당첨 확률이 엄청 높아질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기타 부분을 보시면 오피스텔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시, 그러니까 입주 시까지 전매를 이제 제한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투기 과열 지구에 해당되는 대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투기 과열 지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국시도 공통과 조성 대상 지역 대책도 이제 같이 적용되고, 추가로 투기 과열 지구 대책이 이제 적용되는 점 상기해 두셨으면 하고요. 투기 과열 지구에서 이제 전국 시도 공통과 조정 대상 지역 대책과 더불어 이제 금융 부분에서는 LTV DTI가 40% 이제 강화 적용되는데, 투기 지역에서도 역시 40%가 적용되네요. 특히 1세대에 한 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세대는 LTV DTI가 이제 10%포인트 강화된 30%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아주 강력하죠. 그러니까 서민 실수요자 기준은 이제 요거의 기준은 무주택 세대주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는 이제 7천이고, 주택 가격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내에서는 이제 6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서울은 모두 이제 투기과열지구이니까 서울에서 이제 6억 원 이하 아파트, 최근에 분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서는 이제 84 타입은 거의 이제 6, 7억 원 수준이고, 59 타입 24평형이 이제 해당되는 가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지 좋은 지역은 당연히 6억 원이 넘어가겠죠. 59 타입도. 따라서 이제 서울 지역이 이제 59 타입 24평형 정도 서민 실수요자가 이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고요.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서울 지역은 모두 LTV, DTI가 이제 40%에 이제 해당할 것 같은데, 강력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 60% 대출하고 입주시 잔금은 이제 전세금을 처리하는데, 기존 중도금 60% 대출을 입주시 주택담보대출로 이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스케줄이죠. 근데 여기서 일단 LTV가 40%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이제 중도금 60%니까 20%는, 차이 나는 20%는 현금으로 내야 하고, 또한 이제 소득과 대비한 DTI가 40%이므로 여기서도 이제 소득이 충분하지 이제 못한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 분양이나 청약 시에 이런 작은 계획에 이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듯하고, 오히려 아파트 분양 시장을 이제 위축하거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 분양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이제 받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곡소리 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투기과열지구 해당 대책을 다시 한번 보면, 정비사업 부분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인데, 현재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준공,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시까지 아예 분양권 전매를 이제 금지시킨다는 정책인데, 이건 또한 아주 강력하죠. 서울의 이제 뉴타운 쪽 조합원들에게 이제 해당되는데, 투자로 분양권을 이제 구매하신 분들 중에 되파시려고 하시는 단기 투자 목적이신 분들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듯합니다. 아주 이것도 강력합니다. 정비사업 부분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분양분 재당첨 제한인데요.
이 정비사업 일반 분양 또는 이제 조합원 분양에 이제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5년간 정비사업 일반 분양이라든지 조합원 분양에 이제 재당첨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에 당첨되면 5년간 재당첨 제한으로 이제 아예 못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투기과열지구 대책에서 이렇게 보시면 정비사업 부분은 이제 세 번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인데 최근 아파트 청약 광풍이 이제 근원지죠.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이제 제한되어 버리는 것인데 일단 투기과열지구로 조합원 지위 제한되는데 예외의 사유를 이제 엄격하게 하여 더욱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이제 제한해 버리고 예외 사유도 엄격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죠 이것도. 뭐 최근 이제 아파트 광풍의 근원지를 한 방에 투기를 이제 싹 뽑아버릴 수 있는 대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곡소리 나는 경우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강력한 대책도 버틸 수 있는 부자들은 오히려 뭐 땡큐죠. 오히려 이제 중산층 정도 이제 포지션에 위치한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강남권 재건축 쪽은 이런 이제 강력한 충격파를 이제 어떻게 흡수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을 보시면 자금 계획 조달 선정 의무화인데 신고 의무화겠죠. 15년에 일단은 폐지된 이제 정책인데 다시 부활하는 정책으로 이제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 등 신고를 이제 의무화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이죠. 특히 증여세, 뭐 탈루 여부 등 뭐 이런 것들에 이제 활용한다고 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이제는 완전 꼼짝마이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투기 지역 대책을 보시겠습니다. 투기 지역은 아까부터 이제 말씀드린 전국 시도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 해당되는 대책 모두 다 적용이 되고 이것과 더불어 이제 보시는 금융부분 대책도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제일 강력한 대책이 적용되는 곳이죠. 서울 강남구를 포함해서 이제 11개 구와 세종시가 해당되는데 이 금융부분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인데요. 현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주담대가 차주당, 인당 한 건으로 이제 제한이 되는데 이것보다 더 강화를 시켜서 차주당 한 건에서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시킨 것인데 많은 위축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지금껏 말씀드린 대책의 이제 시행 시점은 해당 사항마다 법령이라든지 법 개정이라든지 뭐 항목마다 시행 시기가 다 다릅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부터 이제 빠르게 지정할 듯 하는데 지금껏 이제 뭐 문재인 정부가 한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이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뭐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장부터 2017년 하반기 중에 거의 다 파리 부동산 대책을 이제 시행할 듯하니까 해당 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 이제 시행 일정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과 관련된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보도자료란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아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들 살펴보셨다시피 앞으로는 이제 1순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청약해서 당첨되는 확률은 엄청 높아졌지만 대신에 자금 계획을 이제 엄청 꼼꼼하게 짚어야 될 듯합니다. 금융조건, 그러니까 뭐 LTV, DTI가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서는 이제 엄청 강력하게 제한을 둔 것이라 자금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그에 대비해서 또 소득도 어느 정도 이제 받쳐줘야 할 듯합니다. 이제는 자금 계획, 특히 금융 조건을 확실히 따져보고 청약하셔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제 꼭 명심해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각 항목마다 세부적인 시행 시점은 이제 시행 시점에 맞추어서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또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